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고, 뭐 이것은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만, 그러한 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이재명의 지금 선거법 2심도 3월로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3.1절 잘 보내셨나요? 정말 뜨거운 3.1절 보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2025년 3월 1일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날이었다라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정말 많은 언론에서와 그리고 유튜브에서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장을 하는 거, 그들이 저희를 이제 매도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을 계속해서 일삼아 왔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해오고, 그리고 우리가 헌법재판관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 최상목에게 말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 민주당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다 말했다고 봅니다.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3월 1일 끝났지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판관들 평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계속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며칠 지난 이야기지만 미국 국무부에서 또 한국을 언급을 했었죠. 많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대학교 시국선언과 또 3.1절과 또 뭐 전야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일정이 없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일정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그라운드씨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쪽에서 이제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 보셨을 겁니다. 그 루비오 장관이라고 해서 국무장관인데요. 이분이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냐면, 그 폭스뉴스에서 나와서 그 선박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보 관련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선박에 대해서는 또 뭐라 말했냐면, 지금 여러분 미국 해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이 전 세계 국방력 최고고, 물론 맞습니다. 맞고 뭐 이제 뭐 다 때려 부실 수 있는 그런 국방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해군 쪽에는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중국에서 너무나 빠르게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그러니까 진짜 양으로 몰아붙이는, 예전부터 그들의 전술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미국이 뭐 질적으로는 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양으로 너무 점점 밀리고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거기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조선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그 차원에 있어서 한국을 버릴 수 없고, 미국이 지금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중국은 우리가 선박 한 척을 만들 때 선박 10척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피트 헤그세스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새롭게 또 트럼프가 임명을 했고, 또 트럼프와 같이 일론 머스크와 같이 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기대해 보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한국과 일본을 절대 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건데, 단순히 여러분 한국은 뭐 안보의 라인에 있어서 위쪽에 있는 저쪽이랑 우리가 붙어 있어서 뭐 중요하다고 차원에서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이 미국 해군을 유지하는 그 조선업 차원에서도 한국은 버릴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거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쪽 저번에도 그 제가 게시물로도 올려드렸는데, 10회계 회장인 매튜 슐랩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에서 이제 움직였다, 서울에 12월에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오신 게 포착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게 누구냐 라고 해서 막 트럼프 최측근이 왔다 갔다, 매튜 슐랩이 왔다, 이런 썰 정도로 있었는데, SNS에 올렸죠. 왔다 갔다라고 확인이 됐고, 그것도 오피셜이 됐습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최측근입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최측근이에요. 12월에 이미 왔다 갔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고, 여러분,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이제 미국이 언제 들어오냐, 막 미국 진짜 왜 배신하냐,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트럼프 뭐 하냐, 뭐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또 언제까지 미국만 바랄 거냐, 희망회로 그만 돌려라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분 저는 항상 이제 두 마음 다 이해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성적으로 볼 때, 합리적 판단을 해볼 때 트럼프 최측근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에 왔다 간 것은 이제 팩트로 판명이 됐고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CPEC에서 잠깐의 이야기만 나와도 놀랐는데, 거기를 완전 권위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있었던 고든 창이라든가 스티브 배넌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한테 대통령 출마하라고 권유하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왔다 갔다 라는 거, 매튜 랩이 왔다 갔다는 거고, 분명히 이제 점점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희망회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뭐 너무 뭐 이제 또 미국만 믿고 있다 뭐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 나오는 그 차원의 그 소식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새롭게 소식이 나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면 한덕수 총리의 복귀설에 계속해서 그 새로운 연기들이 막 술술 피어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요, 대행이 되신 지 2주 만에 탄핵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2주 만에 탄핵이 됐는데, 이것 또한 지금 탄핵에 대한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유라고 합니다. 지금 국회 측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총 5가지의 탄핵 사유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의 제2요구권에 대한 대통령의 건의가 있었고,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공모하거나 묵인했다 뭐 이런 방조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한동훈 한덕수가 뭐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일단 총리 탄핵 사유가 이거고요. 대행 관련해서 탄핵 사유로는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뭐 이런 게 여러분 탄핵 사유입니다. 딱 보셔도 여러분 이거는 금방 결정이 날 것 같고요. 대부분 지금 3월 초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 뇌피셜이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국무총리실이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26일에는 정부 관계자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간부들이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제 또 주요 현안에 관한 실적 점검이라든가 업무 체크리스트에 관한 뭐 그런 논의를 진행했는데, 총리가 복귀했을 때 해야 되는 어떤 국무회의나 각종 뭐 위원회, 뭐 회의 뭐 이런 게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무총리가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재해야 되는 그런 회의들을 살피고, 부재시 그동안 부재했을 때 그런 업무 보고들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조금 그 업무들에 있어서 그런 조절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입니다. 2월 19일에 한 총리 직무정지 한 54일 만에, 여러분 54일 만에 처음으로 탄핵심판 사건에 변론기를 열었어요. 이것도 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1회 만에 변론이 종결됐어요. 1회 만에. 그래서 뭐 딱히 할 게 없나 봐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별도 선고 기일을 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법조계에서는 내달 중순 전후로, 그러니까 3월 초중순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결론이 먼저 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법조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각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법조계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겨우 2주 만에 탄핵이 됐고, 이 5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또 5가지 그 탄핵 사유들이 굉장히 좀 그 권한대행,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2인자인 어떤 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로서는 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그런 근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뭐 해당 법안, 뭐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나 최혜병 같은 경우는 모두 위헌 소지가 있어서 헌법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특검을 거부했다라고 탄핵을 해버린다는 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거부권도 있으니까요. 거부권도 당연히 권리니까요. 국회가 저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회의 권리라고 해서 그동안 이제 넘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엄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권한이고 거부권도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행의 권한도 그게 똑같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해당 법안에 대해서 그 위헌 소지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을 지켜야 하는 행정부로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헌정 질서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한덕수 총리의 복귀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그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전국 속에서 지금 총리가 마저도 없는 거 그리고 트럼프 2기 시대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통상 전문가다라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 질서가 좀 개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좀 대비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꽉 이렇게 정말 친미 행보를 보이면서 해오고 계셨는데 지금 상황은 더 아시다시피 뭐 말씀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한덕수 총리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 여러분 지금 뭐 한덕수가 뭐 배신했다 뭐 이런 말도 과거에 몇 주 전에 계속해서 있었고요. 뭐 그렇지만 여러분 일단은 복귀해봐야 압니다. 소신 발언이지만 복귀해봐야 알아요. 지금 일단은 복귀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덕수 총리가 이제 같이 했던 그런 시절에서 저는 100% 한덕수 총리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은 또 못 드리겠습니다만 100%또 이렇게 막 배신을 했다 그렇게 또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균형을 잡힌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지금 뭐 마흔역 임명 건도 그렇고 지금 뭐 시간을 끌고 이렇게 뭐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님이 만약 나중에 복귀했을 때 어떤 식으로 비춰질지 그때 또 재평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좀 알고 계시고요. 지금 뭐 헌재 구성을 뭐 셀프로 결정하는 것도 헌재가 지금 헌재 구성을 셀프로 구성하는 게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졸속이죠. 졸속이라는 것도 지금 한덕수 대통령 그 권한대행 변론도 종결된 지가 한참 됐어요. 네, 여러분 19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판단을 빨리 안 하죠?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신속하게 지금 선고기일을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조계와 정치계에서는 3월 초쯤으로 해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 또한 여러분 탄핵 이번 전국에 있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에 있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많이 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이 될지 좀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한덕수 총리가 뭐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여러분 저희는 사실 가장 돌아오길 바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님이기 때문에 뭐 그 점은 여러분 또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와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어서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요 26일 날 선거법 2심 마지막 재판을 출석을 했죠. 뭐 법원이 잘 가려낼 것 뭐 이런 식으로 참 말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재명이 검찰의 구형과 관련되는 질문은 뭐 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대답은 하진 않았고 지금 26일에 계속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 김문기 모른다 취지로 발언해서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또 있었고 또 성남시 백현동 그거에 대한 것도 있었고 지난해 11월 15일에 1심 재판부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확정이 될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형이 추가가 되는 거고 2심 재판부가 앞서서 그 검찰에다가 이재명의 허위 발언 혐의와 그리고 관련된 공소 사실을 특정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또 요구를 했고요. 검찰이 또 공소장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야,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제가 뭐 민주당 내부에 대한 상황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반 이재명 그러니까 비명계 기준으로 뭐 김동연
김경수, 뭐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내각제 개헌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친문계열 그 임종석 같은 사람도 이재명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나섰잖아요. 여러분 지금 선고기 다가올수록 그러한 움직임은 더 커질 겁니다. 더 커질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참 민주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파출소까지 운영하고, 네,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 2030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결단으로 이제 개몽되신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또 이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여러분 규몽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대학교 시국 선언이나 이런 것들 좀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정말 이해가 갔어요. 그 친구들이, 그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저도 같은 세대로서 공감이 갔고, 아이들이 어떤 면에 분노하고 있구나, 어떤 면에 좀 답답해하고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민주당의 내부는요, 지금 이재명이 뭐 감싸고 있고 비명계도 감싸고 뭐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여질 수는 있지만, 내부는 저는 많이 골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재명의 이제 2심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민주당은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경수, 김동연, 그리고 김부겸, 이 세 사람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 민주당 상황을 볼 필요가 있고요. 조금 더 특징적인 내용이 나오면 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같은 경우도 완전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편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의 찍혀서 거의 나가리가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지금 어떻게 보면 이낙연 같은 경우는 새미래민주당 지금 상임 고문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당 슬로건 자체가 탄핵 다음은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낫냐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누가 낫냐 뭐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닌데, 뭐 계속해서 이재명을 저격을 합니다. 대통령 되면 재판 안 받을 것이란 게 무슨 자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출연도 해서 유튜브에 출연도 해서 말도 했고요. 국민들한테 절망감은 준다는 생각은 안 하느냐, 미안하지도 않느냐, 대법원 판결이 5월까지 안 나올 것이라는 게 자랑이냐 라면서 이낙연이 아주 이재명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여러분 이낙연이 뭐 이렇게 하든 이재명이 이렇게 하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재명의 선고는 나옵니다. 3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베스트 시나리오는 당연히 그대로 되는 거겠죠. 1심 그대로 되는 거고, 뭐 여러분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크게 신경이 안 쓰여요. 전에는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뭐 민주당은 민주당이고, 지금 중요한 건 저희가 3.1절, 엄청난 3.1절의 풍경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미국 쪽의 움직임이고, 그거를 위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려야지 뭐 자꾸 뭐 민주당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사실 피곤합니다. 같은 차원에서 국민의힘도 피곤합니다. 국민의힘이 뭐 지금 뭐 릴레이 단식을 한다고 뭐 하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 국민의힘이 뭐 잘한 거는 잘한다고 말해주고 싶고, 근데 그동안에 너무나 답답했던 경우가 너무 많아서 국민의힘이 뭐 그런 걸 한다고 해도 딱히 뭐 여러분 저는 큰 상관이 안 쓰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복귀하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나 이 사법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당연한데, 이 국민의힘이 여러분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 국민의힘 대통령님이 관저에서 나올 때도 우리 당은 뭐 하고 있느냐, 마지막까지 우리 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많은 국민이 알았고, 그리고 그 전부터 사실은 알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대통령님 열심히 변론하시면서 할 때 지도부에서는 자꾸만 엇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국민의힘과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물음표가 붙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님 복귀하시고 국민의힘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요, 여러분 새로운 또
저희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바쁘게 달려왔는데 지금 3일절도 있었고요. 앞에서 시작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분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요. 우리가 국민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3일절 지나도 계속해서 내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영상 계속해서 만들고 라이브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